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극한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알아봤지만 어, 일반적인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The coordinate plane r square consists of pairs x, y, where x is in r, y is in 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 그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페어들을 이제 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이고요. A graph in a coordinate plane is a subset of r square.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r square의 부분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Some graphs are also called a region. 그래서 어떤 그래프들은 영역이라고 불려진다 이런 뜻이고요. Find the area of the region. 이런 region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값은 0에서 1까지 그리고 y는 0에서 x제곱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x는 0에서 1까지고 y는 x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x좌표가 1인 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y좌표가 1인 점이라고 했을 때 지금 말하는 리전은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리전의 정의는 우리가 다음에 필요할 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무슨 원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식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넓이가 정의가 되던지 간에 어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도형으로 요거보다 작은 넓이를 가진 도형을 만들고 요거보다 큰 넓이를 가지는 도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0과 1 사이를 n등분 하겠어요. 여기 첫 번째 부분 n등분 하게 되면 여기가 n분의 1이고요. 여기 두 번째 부분 2분의 n이 되겠고요. 쭉 가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n-1 나누기 n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전의 넓이가 어떻게 정의가 되든지 간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직사각형들, 자, 요거는 y축이랑 평행한 거, 요건 x축이랑 평행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직사각형들, 이런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보다는 요 넓이가 더 커져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요 리전보다 더 이제 큰 넓이를 가지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런 넓이를 가진 다각형 영역이 또 있습니다. 네, 요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 아랫부분에 그 넓이를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계산을 해볼까요?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사각형은 너비가 n분의 1이고 그리고 이제 높이가 n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제곱분의 1 곱하기 n분의 1 이런 넓이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사각형은 똑같이 너비는 n분의 1인데 높이가 이번에는 여기가 n분의 2네요. 네, n분의 2 그래서 n제곱분의 2의 제곱 그리고 n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쭉 해서 끝으로 이제 요런 점에서 이제 그 수선을 그어서 이 그래프의 교점과 y좌표를 살펴보면은 여기는 이제 n제곱분의 n-1의 제곱 그리고 너비가 n분의 1이 되겠고요. 우리가 구하는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은 이 s는 이 값보다는 큰 어떤 값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이 위쪽 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합해 볼 건데 여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각형들을 왼쪽으로 한 칸씩 옮긴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사각형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n제곱분의 1 곱하기 n분의 1 그리고 n제곱분의 2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쭉 해서
끝으로 이제 n제곱분의 2번에는 요거랑 제일 마지막에 있는 n분의 n의 제곱까지 더해주게 되겠죠. 이 부등식이 언제나 항상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좌변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아까 하지는 않았지만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퀴즈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수열 AN과 BN이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하고 있을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을 한다면은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자연스러운 크기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알파는 베타와 같거나 작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AN이란 수열과 BN이란 수열 사이에 CN이라는 수열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AN이 알파로 수렴을 하고 BN도 똑같이 알파로 수렴을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이 CN도 알파로 수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스퀴즈 시험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쪽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공통적으로 n 세제곱분의 1로 묶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1의 제곱, 2의 제곱, 그리고 n-1의 제곱까지 합해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n 세제곱분의 1의 제곱, 2의 제곱, 그리고 쭉 가서 n의 제곱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식이 있죠. 먼저 우변부터 계산해 볼까요? 우변은 n 세제곱분의 1에, 자, 이 부분 다 더하면 어떤 식이 되나요? 6분의 1에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좌변은 여기 n 대신에 n-1이 들어가면 되겠죠. n-1에 n에 그리고 2n-1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자, 지금 분모가 n 세제곱이고요. n 세제곱 3차항의 개수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2차항, 1차항, 그리고 상수항이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리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양변을 분모 분자를 n세제곱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n세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눴더니 분모는 1이 됐고요. 이게 3분의 1에 a 나누기 n, b 나누기 n제곱, c 나누기 n세제곱이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n을 무한대로 보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n분의 1의 어떤 상수를 곱한 수열로 0으로 수렴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하겠죠. 전부 다 0으로 수렴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쪽도 보게 되면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3분의 1을 똑같이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 결국은 최고차의 개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쪽도 3분의 1로 수렴을 했고 이쪽도 3분의 1로 수렴을 했어요. 이거는 스퀴즈 정리를 쓰기 이전에라도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이 3분의 1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요 단계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상수기 때문에 n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s로 수렴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S가 3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죠. 여기서는 3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S는 반드시 3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열의 극한 응용한 문제였습니다.